안녕하세요. 저는 이번에 이선화 교육학 합격 사례 발표를 맡은 국어과 이다명이라고 합니다. 여러분들에게 합격 사례를 말씀드리기에 앞서서 저는 어떠한 과정을 거쳐서 이번에 합격하게 되었는지 저를 소개하는 시간을 한번 가져보려고 합니다. 먼저 저는 이번 학년도인 2025학년도 서울시 중등 임용을 쳤고요. 교과는 국어과입니다. 그리고 저는 이번에 재수를 하게 되며 기간제 일병행으로 합격을 하게 되었는데요. 제가 어떻게 기간제 1을 함께 하면서 이번 시험에 합격할 수 있었는지, 그리고 저는 초수 때 어떠한 공부를 하였는지 이러한 것들을 여러분들에게 시간 순서대로 한번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먼저 저는 1, 2월에 이선화 선생님 직강을 수강하면서 공부를 시작하게 되었는데요. 사실 공부를 시작할 때 마음가짐은 교육학에 있어서 크게 걱정을 하는 그런 마음가짐은 아니었습니다. 왜냐하면 사실 저는 교육학과를 졸업했기 때문에 4년 동안 배운 게 있으니 난 노베이스는 아니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조금 있었고요. 그 다음에 나는 공부 열심히 하는 건 누구보다 자신 있으니까 열심히만 한다면 다 되겠지라는 어떠한 야심찬 계획을 가지고 있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이선화 선생님 교육학을 들으면서 야심차게 처음으로 시도했던 것이 백지복습이었습니다. 이 백지복습이라는 것을 간단하게만 설명드리자면 먼저 직강을 수강한 다음에 집에 돌아가서 바로 내가 배웠던 것들이 기억이 나는지 한번 작성을 해보고요. 그 다음 기억이 안 났던 부분들을 중심으로 해서 다시 기본서를 살펴보고 그 다음 공부 마무리 시간에 다시 한번 마인드맵을 그려보면서 내 이해가, 내 암기가 제대로 되었는지 점검해보는 이러한 방식이었습니다. 여러분들이 듣기엔 어떠신가요? 괜찮아 보이시지 않나요? 그런데 사실 저는 이 백지복습이 굉장히 안 좋았던 공부였다고 생각을 했습니다. 왜냐하면 이게 교육과정을 할 때에는 괜찮은데요. 이게 교육 심리로, 교육 평가로, 심지어 교육 행정으로 넘어가면서는 이게 쉽게 되지 않습니다. 이게 쉽게 되지 않는다는 게 당연하다는 걸 지금은 알고 있지만 사실 초수 때는 이걸 잘 파악하기가 어렵거든요. 그래서 저는 이 시험 너무 어려운 것 같아 라면서 초수의 벽을 느끼고 절망을 하게 됩니다. 이런 절망의 결과로 저는 어떠한 생각을 하게 되었냐면요. 지금 1, 2월 달에 배운 것도 다 소화를 못하는데 3, 4월에 새로 배우게 된다면 점점점 소화를 못할 거야 라는 생각에 빠지게 되고요. 그래서 직강을 중단하고 혼자 1, 2월 강의를 복습하면서 암기하는 시간을 갖게 됩니다. 그런데 저는 이 기간도 마찬가지로 여러분들한테 추천드리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혼자 공부를 하게 되면 내가 어디까지는 외우고 어디는 이해하고 넘어가도 괜찮은지에 대해서 확실하게 내가 확신을 갖지 못해요. 그렇기 때문에 공부의 깊이를 조절하는 게 어려움을 겪을 수밖에 없고요. 따라서 외울 양이 더더더 많아지는 것 같아. 너무 외우는 게 힘들어 라는 것만 느끼는 상태로 혼자 공부하는 시기를 마무리하게 될 가능성이 큽니다. 저 또한 이러한 과정을 거쳐서 공부에 슬럼프를 겪게 됐고요. 그래서 공부가 너무 안 돼. 혼자서 공부하기 싫다. 이런 생각을 한 뒤에 그렇다면 직강에 다시 복귀를 하면서 사람들이라도 만나야겠어 라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5, 6월에는 선아쌤 직강에 복귀를 하게 됩니다. 그리고 직강을 복귀한 다음 진단평가와 형성평가를 치게 되지요. 이 진단평가와 형성평가에서 1, 2월 때보다 더 낮은 점수를 받게 됩니다. 이게 3, 4월에 내가 헤맸던 결과인 것 같아. 어떡하지? 라고 생각을 하다가 저는 한 가지 다짐을 했어요. 어떤 다짐을 했냐면 수업을 열심히 듣자. 그리고 꾸준히 성실하게 공부를 하자 이러한 다짐을 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그 다짐의 결과로 직강 오픈런을 시작하게 됩니다. 서학생께서 여기 서 계시면 요 앞자리 3자리에서 5자리 정도는 정말 경쟁이 치열합니다.
그래서 이 자리에 앉기 위해서 저는 4시 10분에 출발하는 1호선 첫 차를 타고 노량진에 왔고요. 이 노량진에 와서는 스스로 저번 시간에 어떤 것을 배웠었지 복습을 하거나 혹은 형성평가를 다시 풀어보면서 꾸준히 공부할 수 있는 저의 시간을 마련을 했습니다. 그리고 맨 앞자리, 저는 운 좋게도 이 자리를 굉장히 많이 앉을 수 있었는데요. 이 자리에 들으면서 선아쌤과 눈을 맞추고 좀 더 강에 집중을 잘 하는 시간을 가질 수 있었습니다. 이 시기가 제가 헤맸던 기간을 충분히 복귀하는데 큰 도움이 되었다고 생각을 해요. 그래서 여기서 바빠하고 있던 점수는 점차 오를 기미를 보입니다. 그리고 7, 8월 강의를 듣게 되면서 저는 다시 교육학에 대해 자신감을 얻게 되었는데요. 먼저 7, 8월 달에는 어떠한 느낌을 받았냐면 3, 4월에 내가 이렇게 책을 보면서 공부했던 것보다 5, 6월에 기출 문제를 같이 풀어보면서 공부를 한 게 좀 더 이해도 잘 되고 더 잘 외워졌구나 라는 생각을 하게 되었어요. 그래서 인출의 중요성을 체감하며 문제풀이방 강의를 함께 수강을 하게 됩니다. 문제풀이방 강의를 수강을 하게 되면 상당히 많은 문제를 함께 풀어보게 되는데요. 이러한 문제를 풀고 또 개요를 짜는 과정을 거치면서 저는 형성평가 점수를 회복하고 좀 더 교육학에 자신감을 얻을 수 있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단권화를 제작하기 시작했는데요. 이 단권화라는 것은 사실 큰 건 아니었고요. 이선아 선생님께서 요약노트 내지는 잊기라고 발간해 주시는 책이 있는데 이러한 요약책에 제가 다시 필요한 부분들을 필기하거나 형광펜을 치면서 저만의 시험장에 들고 갈 무기를 만드는 과정이었습니다. 이 단권화라는 걸 저는 처음에는 노트에 제가 직접 정리를 하는 방향으로 잡았었어요. 많은 선생님들, 특히 저와 같이 국어과 여자 선생님들은 단권화에 대한 집착이 있으십니다. 그래서 나만의 노트를 가지고 가면 굉장히 잘 외워질 거야 라는 생각을 하게 되는데요. 저는 사실 이 방법은 추천드리지는 않습니다. 왜냐하면 여러분들 공부하실 게 정말 많아요. 교육학 공부뿐만 아니라 전공 공부도 이만큼씩 해야 되는데 교육학에 노트 필기를 하며 나만의 단권화를 만들게 된다면 상당히 시간도 많이 걸리고 전공 공부할 시간을 빼앗기게 됩니다. 따라서 그러한 방법보다는 단권화를 적극적으로 이용을 하되 내가 나만의 이해를 점검하고 외우는 건 문제를 통해 하시기를 추천드려요. 그 다음에 이러한 자신감을 얻은 걸 바탕으로 해서 모의고사반에 들어가게 됩니다. 모의고사반에 들어가면 이선아 선생님께서는 하루에 1개에서 2개 정도의 모의고사를 주시게 됩니다. 정말 모의고사 홍수법이라고 할 수 있을 만큼 많은 모의고사를 풀어보게 되는데요. 이런 많은 모의고사를 풀어보면서 시험도 모의고사랑 비슷하겠지. 혹은 모의고사 점수 20점이 나왔네. 나 시험에도 20점이 나올 거야. 라는 자신감을 가지게 되면서 시험을 조금 더 긴장하지 않고 들어갈 수 있었던 것 같습니다. 추가로 이런 모의고사를 풀게 되면서 내가 현재 어떠한 부분이 조금 부족하고 어떠한 부분은 잘 인출이 되는지 등을 점검하게 됨으로써 좀 더 조급함을 버리고 내가 앞에 1, 2월, 3, 4월에 그렇게 헤맸더라도 꾸준히 따라만 온다면 다시 회복할 수 있구나. 꾸준히만 하면 되는구나 라는 조급함을 버리고 공부를 할 수 있었습니다. 그래서 저는 자신감이 생긴 결과 교육학 너무 잘 받을 것 같아 라는 마음가짐으로 시험을 쳤는데요. 사실 2024학년도 시험을 알고 계시거나 기출문제를 한번 풀어보신 분들은 아시겠지만 이때 시험이 굉장히 현장 중심으로 나왔었습니다. 현장에서 알 법한 학운이와 같은 개념 등을 가지고 오면서 저는 실제로 교육학 점수를 그렇게 잘 받지 못했어요. 시험장에서도 이게 뭘 쓰라는 거야? 이게 뭔 내용이야? 만 반복하다가 조금 끝나버렸었고요. 그래서 15.67점이라는 상당히 아쉬운 점수를 받게 되었습니다.
사실 1년 동안 이렇게 열심히 공부를 했고 저는 스스로도 교육학에 대해서 굉장히 자신감이 있었는데도 불구하고 이러한 시험 결과를 얻게 되니 굉장히 절망스러웠어요. 그래서 이 시험은 공부를 올인한다고 되는 시험이 아닌 것 같아. 교육학 공부해도 다 쓸모없어 라는 생각을 하면서 정말 절망, 대절망의 시기를 겪게 됩니다. 그리고 저는 2차에 떨어진 다음 바로 어떠한 생각을 하게 되냐면 이 시험은 어차피 공부를 올인해도 되는 시험이 아니니 기간제 병행을 하자라는 생각을 하며 기간제 교사로 서울 소재에 있는 고등학교에 취업하게 됩니다. 그래서 기간제 교사로 일을 하기 시작했는데요. 사실 3, 4월에는 학교에 적응하느라 공부를 못했습니다. 기간제를 해보신 분들은 아시겠지만 사실 이 시기가 학교에서는 굉장히 바쁜 시기예요. 학생들을 맞이하고 저 또한 수업 준비를 계속해서 쌓아나가는 시기이기 때문에 이 시기에는 사실 공부를 못했고요. 그리고 저는 공부를 안 했다고도 지금 생각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학교를 다니다 보면은 3, 4월뿐만 아니라 5, 6월은 또 다른 이유로 7, 8월은 다른 이유로 바쁜 시기가 오게 되거든요. 근데 저는 이 시기에 짜투리 시간을 어떻게 이용할지에 대해서 다시 생각해 볼 수 있었기 때문에 3, 4월에도 사실 이 핑계로 공부를 안 하지 않고 제가 사용할 수 있는 짜투리 시간은 어떤 것이 있을까를 조금 고민해 본다면 조금 더 공부를 효율적으로 할 수 있지 않았을까 생각합니다. 이러한 3, 4월 시기를 거쳐서 학교에도 적응을 어느 정도 마무리했고 학교 중간고사가 끝나고 난 5, 6월이 상당히 한가한 시기였어서 이 시기에 저는 교육학과 임용 공부를 다시 시작하게 되었습니다. 이 5, 6월 공부를 하게 될 때 저는 어떤 방식으로 공부를 했었냐면요. 먼저 첫 번째로 형성평가 복습을 하였습니다. 작년을 되돌아보니 저 또한 문제를 풀고 형성평가 복습을 하면서 조금 더 자신감이 생겼다라는 기억이 있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가지고 있던 작년도 형성평가 자료들을 모두 스캔해서 태블릿에 넣고 교무실에서 교재를 보기는 조금 눈치가 보이잖아요. 그래서 이 태블릿에 있는 형성평가 자료들을 반복해서 풀어보면서 인출 연습을 했던 것 같아요. 그리고 플러스 알파로 저는 작년 문제풀이 교재를 복습했는데요. 이게 제 시험 성적에 정말 큰 도움을 주었다고 생각을 합니다. 구체적으로 어떻게 복습을 했냐면요. 작년 교재 이 두꺼운 거를 책 등을 칼로 잘라요. 그러면은 되게 얇은 단원별 책이 나오거든요. 이걸 들고 다니면서 지하철에서 반복해서 읽는 복습을 하였습니다. 이렇게 읽을 때 첫 번째는 이런 내용들이 있었군 이런 걸 생각할 수 있었고 두 번째 읽을 때에는 이거 나 이제 얘기할 수 있을 것 같아 쓸 수 있을 것 같아 라는 자신감이 생겼고요. 그 다음 세 번째, 네 번째, 다섯 번째 계속해서 볼 때에도 이 문제는 이러한 출제 경향으로 나오는구나 이러한 개념은 이러한 상황에서 쓸 수 있구나 이런 것들을 제가 스스로 잡을 수 있었어서 이러한 방법들을 굉장히 추천드립니다. 그리고 5, 6월 달에는 마찬가지로 작년도에 풀었던 기출 문제집을 바탕으로 기출을 복습하는 시간도 함께 가져보았습니다. 그리고 7, 8월이 시작되고 학교는 방학을 맞이하지요. 저도 방학을 맞이해서 수학쌤 인강을 수강하기 시작했습니다. 인강을 수강하고 문제풀이를 같이 하면서 저는 이번에 추가한 것이 있다면 계율을 짜는 것에서 넘어서서 집에서 가지고 있던 답안지에 답안을 실제로 작성해보는 연습을 했었어요. 이러한 방법이 도움이 되는 것은 왜 그러냐면 계율을 짤 때에는 알고 있다라고 생각을 했던 것도 막상 실제 모의고사를 풀어보면 제가 제대로 정확히 설명을 하기 어려웠던 경험들이 꽤 있었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이러한 저만의 세미 모의고사를 7, 8월부터 푸는 경험을 했고요. 마찬가지로 학교 개학을 하고 나서는 형성평가를 태블릿으로 함께 풀어보았고 익히 또한 태블릿에 스캔을 해서 넣어가지며 함께 풀어보는 복습을 하였습니다. 이렇게 해서 9, 11월이 왔는데요.
사실 학교 현장에서 9, 11월은 굉장히 바쁜 시기입니다. 특히 고등학교 고3을 담당하는 선생님들께서는 학생들의 수능 준비를 해줘야 되기 때문에 굉장히 바쁜 시기인데요. 저도 마찬가지로 고등학교 3학년 아이들을 가르치고 있었기 때문에 이 시기에는 상대적으로 학교 내에서는 제가 따로 뺄 수 있는 시간이 많이 없었어요. 그래서 저는 어떠한 것을 시작을 했냐면 6시에 학교에 출근하기 시작했습니다. 작년에 오픈런을 하며 꾸준히 성실하게 해야지 라는 마음가짐처럼 이번에도 6시에 학교에 제가 제일 먼저 출근하면서 8시까지 남은 그 2시간 동안 제가 제 스스로 공부를 하는 시간을 가졌습니다. 이건 사실 아침형이냐 저녁형이냐에 따라서 갈리는 거기도 한데요. 저는 개인적으로는 이렇게 아침에 공부를 하는 게 일병행 선생님들에게는 굉장히 도움이 크다고 생각을 해요. 왜냐하면 학교가 끝나고 집에 가면 생각보다 체력이 많이 빠집니다. 체력이 많이 빠지고 그렇게 되면 어제 해야 될 공부, 오늘 해야 될 공부가 점차 밀리기 시작하고 이러한 밀리는 경험은 9, 11월에 그렇게 저의 자신감에 큰 도움을 주지는 못하거든요. 그래서 저는 6시에 출근을 하면서 매일 하루에 하나, 만약 가능하다면 하루에 2개 정도의 모의고사를 풀고 직접 해설 강의를 들으면서 개인 공부 시간을 확보했습니다. 마찬가지로 7, 8월 교재 또한 분권을 해서 지하철에 들고 다니면서 제가 작년 교재를 봤던 것처럼 계속해서 보면서 복습을 진행했습니다. 이러한 과정을 거쳐서 저는 실제 이번 연도 시험 문제지를 맞닥뜨렸을 때 생각보다 할만한데 이거 선아쌤께서 강조했던 거야 라는 생각을 할 수 있었고 그렇게 자신감 있게 문제를 푼 결과 19점이라는 점수를 맞으면서 시험을 마무리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제가 이렇게 2년 동안 시험을 보면서 느꼈던 여러 가지 공부 방법들이 있는데요. 여러분들에게 당부드리고 싶은 말로 3가지를 꼽아보았습니다. 먼저 첫 번째로는 여러분들 선아쌤을 전적으로 믿으셔야 합니다. 여러분들께서는 간혹 개인 공부가 중요해 라는 생각 때문에 직강이나 인강을 잠시 끊었다가 수강을 하면서 개인 공부를 시작하시는 분들이 있을 텐데요. 저는 앞서서도 말씀드렸다시피 그 방법을 추천드리지 않습니다. 이 시기에 어떠한 양의 어떠한 깊이의 공부를 해야 되는지에 대한 서포트가 있더라면 제가 조금 더 효율적으로 공부를 해서 초수에도 교육학 점수가 크게 아까 그 점수보단 좋았을 것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께서는 만약 인강을 수강하기로 마음을 먹었다면 전적으로 그 인강을 믿으면서 커리큘럼을 따라가며 차근차근 공부를 하는 경험을 한 번쯤 해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두 번째로는 문제중심 인출이 최고다 라는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여러분들께선 간혹 이해가 안 돼. 이 개념은 너무 어려워. 라는 생각 때문에 또 문제를 풀기를 망설이고 이해를 하고 넘어가려는 그러한 시도를 하시는 분들이 있을 거라고 생각을 해요. 그런데 사실 이해 같은 경우에는 문제를 풀고 제가 직접 써보면서 점검하고 또 이해하는 부분이 굉장히 크거든요. 그래서 내가 만약에 이 개념이 완벽하게 이해가 되지 않았더라도 나중에 7, 8월 강의의 해설이나 혹은 모의고사의 해설을 들으면서도 충분히 여러분들이 이해를 점검하시고 다시 한번 되짚어 보실 수 있는 기회가 있으시기 때문에 문제를 중심으로 계속해서 인출을 하시는 연습을 하는 걸 추천드려요. 마지막으로는 꾸준히 성실하게 조급함 없이 라는 말을 여러분들에게 당부드리고 싶습니다. 임용 공부는 1년이라는 장기 레이스이고 이러한 장기 레이스를 거치시면서 한 번쯤은 불안하다라는 마음 때문에 슬럼프를 경험하실 수도 있을 거라고 생각을 해요. 하지만 제가 초수 때 1, 2월, 3, 4월에 헤맸음에도 불구하고 이렇게 합격을 할 수 있었던 것처럼 여러분들도 슬럼프가 왔다고 해서 조급해하지 말고 내가 그 너머에
조금이라도 1시간이라도 꾸준히 매일매일 공부하는 시간을 확보해서 공부한다면 그 노력은 언젠간 보답받을 수 있다는 그러한 마음을 가지고 불안을 조금 가라앉으셨으면 좋겠습니다. 마지막으로는 여러분들에게 이선화 교육학의 장점을 조금 얘기해드리고 싶어요. 사실 교수님께서는 이러한 부분을 별로 좋아하시지 않을 것 같지만 저는 만약에 제 친한 후배가 저한테 선배, 교육학 강의 뭐 들어야 돼요? 라고 물어보면은 이러한 이유를 꼭 얘기해주면서 선화쌤을 추천드리고 싶거든요. 그래서 이선화 교육학이 어떤 부분에서 장점이 있는지를 여러분들에게 한번 설명을 드릴게요. 먼저 첫 번째로는 꼼꼼하고 전문적인 설명을 통한 확실한 이해가 가능하다는 점입니다. 선화쌤께서는 1, 2월부터 시작해서 3, 4월, 5, 6월, 7, 8월, 9, 11월로 넘어가면서 점차 단계를 밟아가는 꼼꼼한 설명을 해주십니다. 이러한 설명을 통해서 1년 동안 선화쌤과 함께 한다면 제가 교육학 개념을 충분히 이해할 수 있구나라는 자신감을 얻을 수 있을 거라고 생각을 해요. 두 번째로는 형성평가, 잊기, 모의고사 세트로 반복적인 인출 연습이 가능하다는 점입니다. 여러분들이 직강을 나오시게 되거나 혹은 인강을 듣게 되신다면 매일 형성평가라는 걸 풀게 되실 거예요. 이러한 형성평가를 풀고 또 내가 모르는 부분을 점검하는 경험, 그리고 선화 선생님께서 익히라는 표 자료를 하나 주시는데 그 표를 채워가면서 이 부분은 내가 조금 떠오르지 않는 것 같아 라는 점검, 그리고 모의고사를 풀면서 이 부분은 이렇게 설명해야겠구나 라는 점검 등을 반복적으로 인출하면서 여러분들은 인출의 도사가 되실 수 있고 나아가 실제 시험장에 가서도 떨지 않게 내가 아는 것들을 설단 현상 없이 충분히 이끌어낼 수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마지막이 아니네요. 세 번째로는 많은 수강생을 향한 따뜻한 마음이 있다는 점입니다. 실제로 저는 직강에 요 맨 앞자리에 앉아서 선화쌤과 함께 눈을 맞추며 선생님께서 수강생들을 정말 위해 주신다는 마음을 많이 받았어요. 쉬는 시간 수업이 끝난 다음에도 계속해서 질문을 받아주시고 시험 전에는 응원의 말도 많이 해주시고 저희가 혹시 슬럼프를 겪을 수 있는 시기라면 이 시기를 어떻게 극복해야 되는지 이런 것들을 강의 중간중간에 말씀해 주시게 되는데요. 그리고 교육학 답안 작성 시 어떤 펜이 좋은지 이런 것도 사소하게 말씀을 해주십니다. 이런 것들을 통해 선화쌤께서 굉장히 수강생들을 따뜻한 마음으로 보시고 계시는구나 라는 걸 느낄 수 있었어요. 이러한 정서적인 지지가 불안한 수험 생활에서는 큰 힘이 된다고 생각을 해요. 그래서 이 부분도 꼭 추천을 드리고 싶고 특히 직강에 나와서 직접 만나 뵙게 된다면 더 이런 부분들을 잘 느끼실 수 있다는 거 강추드립니다. 마지막으로는 2차 준비도 선화쌤과 함께 하실 수 있다는 점이에요. 저는 초수 때도 재수 때도 2차 준비를 선화쌤의 도움을 받았어요. 특히 저희 면접 같은 경우에는 수업 실험과 달리 저희가 활용할 수 있는 소스가 많지 않지요. 해봐야 면접 책, 그리고 유튜브 영상, 교육청에서 나온 자료 이런 것들만 보면서 여러분들이 스스로 면접을 연습하시기 때문에 나 이렇게만 하면 잘 되는 걸까? 라는 불안함이 있으실 수 있어요. 이러한 부분을 선화쌤께서는 전문적으로 면접 피드백을 주시고 또 봐주시기 때문에 이 부분에서도 큰 도움을 받으실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이렇게 해서 합격 사례 발표를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들 가운데 혹시 더 설명이 필요한 부분이나 질문이 있으신 선생님께서는 요 밑에 하단에 보면 댓글창이 있지요. 댓글 남겨주시면 제가 제 계정으로 찾아와서 자주 찾아오며 여러분들께 댓글 남겨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영상 봐주셔서 감사합니다.